너무 솔직한 성격으로 인해 승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남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장군 비의 형님을 깠던 프로 직설가. 후한시대 때 태위를 지낸 맹옥의 동족이었던 형님, 바로 맹광 형님입니다. 맹광 형님은 자가 효유이고 하남군 낙향현 사람인데요. 이 형님은 후한 12대 왕제 영제의 말년 때 강부리가 되었는데, 후한 마지막 황제인 헌제가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자 당시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그대로 촉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촉으로 들어간 맹광은 유언부자에게 빈객의 예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형님은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넓었으며 고대 문화에 상세한 지식이 있었고 모든 책을 독파했는데, 특히 세계사적인 통사인 사기와 역사책인 한서, 동관한기라는 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한 왕조의 옛 제도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알았다고 하네요. 근데 책 덕후인 이 형님이 좌시전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신과 마찬가지로 빈객 생활을 하던 내민이라는 형님과 싫어하는 책인 좌시전과 특히 좋아한 춘추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큰 소리로 변론했다고 하네요. 이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맹광 형님은 황제의 곁에서 정사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의랑에 임명되었고, 허장이라는 형님과 공동으로 전장 제도도 관장했다고 합니다. 맹광 형님의 빠꾸 없는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는 유비의 재임 기간보다는 유선의 재임 기간 때 일어난 사건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비가 황제로 있을 때도 정사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의랑이라는 직책을 맡은 것을 보니 이때부터 앞뒤 안 가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기질이 있었던 것 같고, 유비 또한 이 형님의 스타일을 알아보고 의랑이라는 직책을 맡기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후 유선이 제위에 오르자 맹광 형님은 부전령, 둔귀교위, 장락부소에 임명되었고 국가의 재정, 경제, 물자 조달, 국고 등을 책임졌던 대사농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책임졌던 직책까지 오른 것을 보니 성격이 꽤나 칼같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짐작해봅니다. 근데 이 형님이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는 높은 자리까지는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떨어지는 후배들인 담승이나 배준보다 관직이 낮았던 것을 보면 극도의 솔직함으로 인해 주위에 많은 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형님의 성정을 잘 보여주는 일화는 연의 9년 264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사면하는 일이 있었을 때 맹광 형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공보다도 위였던 최고의 무관직인 대장군 비의 형님을 질책하면서 말하길, 이러한 사면은 공평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덕이 거룩하고 슬기로운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쇠퇴하고 피폐화돼서 부득이한 상황이 되었을 때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헤아려 사면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고 얼마나 긴급하길래 특별한 은혜를 자주 펴서 나쁜 놈들과 원수의 죄를 돌아보는 은혜를 주는 거냐. 형벌을 집행해야 할 시기에 나쁜 놈들을 사면시켜주는 것은 위로는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아래로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나는 늙고 허약해서 정치의 본질에 통달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법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집정자의 지혜롭고 총명한 덕행을 기대하겠냐라고 직설을 날리자 대장군이었던 비의가 죄를 빌며 불안해했다고 하는데, 맹광 형님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까는 방식이 대부분 이러했고, 그래서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맹광 형님을 좋아하지 않아 이로 인해 승진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이러한 스탠스가 사람들에게 무작정 기피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적당히 강단이 있어야겠지만 주위에 적을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강하면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극정이라는 형님이 맹광을 만나러 왔을 때 맹광 형님은 태자가 공부하는 책과 성정, 좋아하는 것에 관하여 물었더니
극정이 태자에 대해 말하길 부모를 공경히 섬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름이 없어서 고대 세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또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을 기본으로 신하들을 접대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맹광은 뻔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것은 집집마다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 말고 때와 형편에 따라 계략을 꾀하는 능력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어떠하냐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극정이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태자가 그것들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둘러대자 빠꾸 없는 맹광 형님은 극정에게 말하길 나는 직언을 좋아하고 회피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병통과 폐단을 지적하고 비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너를 보니 내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말에는 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천하가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지모이다. 지모는 타고난 것이 있긴 하지만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책략을 탐구하고 시책을 해설하며 토론하는 것으로 벼슬과 지위를 구하겠냐. 지금은 긴급한 지식을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맹광은 극정이 둘러대는 것을 보고 태자의 능력이 그다지 출중하지는 않은데 함부로 말하기에는 좀 그래서 극정이 돌려서 말한다고 생각한 것 같고 태자가 난세에 필요한 지모가 부족하면 이를 메꾸기 위한 맞춤 공부를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어지러운 난세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배워야 한다고 팩트 폭격을 날린 것 같은데 극정은 이 말을 듣고 맹광의 견해가 정확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물론 맹광 형님이 태자의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태자님의 태도까지 지적한 것을 보면 확실히 패기가 있던 형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맹광 형님이 직접 말했다시피 자신의 솔직하고 빠꾸 없는 성격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나는 굴하지 않고 내 할 말 한다라는 마인드가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멋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 형님이 주위의 적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라 오래 못 살고 죽으셨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90여 세까지 장수하셨다고 하네요. 이 시대 때 90여 세까지 사셨으면 정말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할 말 하고 살아서 속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오래 사신 건가 싶기도 하고 장수의 비결은 참지 않고 사는 것인가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높받고는 못할 것 같네요.